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시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편으로 조선 초기에 일어났던 제1차와 제2차 왕자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왕자의 난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왕자들이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곤욕 상쟁을 벌인 사건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신의 왕후 한시와의 사이에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등의 6 형제와 경신, 경선 등 2 공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비 신덕왕후 강시와의 사이에서는 방권과 방석 2 형제와 경순 공주를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제1차 왕자의 난과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개략적인 배경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조선이 개국되면서 태조의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2 왕후 소생인 형제들 간의 왕의 계승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태조 이성계의 두터운 신망을 받던 정도전과 권근 등이 국가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등을 만들어 조선 초기의 제도와 규범 등을 정비하면서 재상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1394년 태조 3년에 정도전이 만들었으며 조선 개국의 기본 강령과 육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법전입니다. 따라서 그는 1393년 태조 2년에 의흥 상군부를 설립하여 강력한 중앙 군사 체제를 갖추고 정치와 병권 등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의흥 상군부는 조선 초기에 군무를 통할하던 관하로 중, 좌, 우 3군의 병력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의 군령기관이었으며 1466년 세조 1년에 5위 도총부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방우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태조의 5째 아들입니다. 방우는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정몽주를 제거하는 등 이성계의 개국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개국에 큰 공을 세웠던 방우는 권력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세자 책봉 과정에서 남은 신효생 등과 합세하여 방원을 비롯한 첫째 부인인 신의 왕후 소생의 왕자들을 따돌렸습니다. 태조는 결국 계비 신덕왕후 소생인 8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고 정도전에게 세자를 돕도록 했습니다. 방원은 개국 공신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자 책봉에서도 밀려나자 정도전 등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도전 등이 1398년 이후 이른바 진법 훈련을 강화하여 왕자들이 사병까지 해체될 위기에 처하면서 방원은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 요인은 병력 동원 능력, 동원된 병사 개개인의 전투 능력, 전투에서 부대의 기동 방법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투 현장에서 부대의 기동 방법으로 부대의 움직임을 진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방원은 1398년 태조 7년에 진법 훈련이 강화로 왕자들이 사병 혁파를 추진하던 정도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방원은 1398년 무인년에 자신의 반대 세력인 정도전과 남은 등을 제거하고 세자 방석과 세자의 동복형인 방권도 함께 죽인 사건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방원의 난, 정도전의 난 또는 무인정사라고도 합니다. 정도전은 새 왕조에서
세상 중심의 정치를 꿈꿔왔으나 제1차 왕작이 난에서 방언에 의해 제거되면서 그의 꿈도 무산되었습니다. 방언은 정도전 등 반대파를 제거하고 둘째 형인 방과에게 일시적으로 왕위를 양보했고 방과는 조선의 제2대 정종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왕작의 난으로 두 아들을 잃고 크게 상심하여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사망으로 물러났으나 실권은 방언이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은 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권을 집중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여 정치적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조선 초기에 정치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방언이 왕권 계승을 위해 일으킨 정비연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태조의 사남 방간이 일으킨 왕자 간의 싸움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정종 2년인 1400년에 방간이 박포 등과 함께 방언을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일으킨 사건입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왕자들의 왕의 계승 과정에서 촉발되었지만 지중추부사 박포가 방간을 충동시킨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중추부사는 조선시대 중추부에 속한 정이품 무관의 벼슬을 의미합니다. 박포는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정도전 등을 제거하고 방언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언을 도와 공을 세웠으나 논공행상 과정에서 1등 공신에 책봉되지 못해 불평하다가 죽주로 기양을 갔었습니다. 박포는 방언이 방간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 밀고로 방간의 거병을 선동하여 방간과 방언의 사병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간은 방언에게 패하게 되는데 이를 제2차 왕자의 난, 방간의 난 또는 박포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평정되고 나서 정종은 방언에게 위협을 느끼고 상황 태조의 허락을 얻어 1400년 2월 방언을 왕세제로 책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권이 없던 정종은 제의 2년 만에 왕위를 방언에게 양의하고 방언은 1400년 11월 왕위에 올라 조선의 제3대 태종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성계는 불도에 정진하다가 방언이 왕위에 오르자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이 있는 도성을 떠나 소요산, 함주 등에 머물며 사냥과 불공으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나 조선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조선 초기 국정의 최고 의결기관인 도평의 사사는 1400년 정종 2년에 의정부로 붙이고 또 승정원을 설치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게 한 바 있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병권 집중과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병 혁파를 단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태종은 강력한 왕권 행사를 통하여 조선 초기에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초기에 왕의 계승을 둘러싼 제1차와 제2차 왕자의 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적서 차별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의 근본 원인은 태종이 신덕 왕후의 소생인 방번과 방석을 죽이면서 서자를 적자와 다른 존재로 차별하게 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권좌에 오르기 위해 형제들을 무참히 죽여야만 했던 비정한 역사의 한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